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특이하죠. 총, 꽃, 시. 좀 특이한데 제목에서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총, 폭력적인 것, 나쁜 것이고 꽃과 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폭력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긍정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대 수필입니다. 자,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밑에 보시면 동영상이 하나 떴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을 했는데, 자, 테러리스트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꽃다발과 꽃이 나옵니다. 이제 촛불. 자, 방송 영상이죠. 자, 그 방송 영상 안에서 자, 보세요. 순진하게만 보이는 어린 아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걱정할 필요 없어.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라고 했더니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라고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어디에나 있다 라고 하니까 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힘이죠. 그러한 총이 우리를 쏠 수도 있잖아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요. 라고 했더니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긍정적인 소재 꽃이 있잖니 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니 사람들이 놓아둔 저 꽃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 자, 그래서 아들이 또다시 말을 하죠. 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라고 했더니 그렇고 말고 라고 말을 하죠. 촛불도요? 그럼 여기서 촛불도 당연히 꽃과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입니다. 똑같이. 그래, 그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촛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말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정말 이 야만의 시대에, 여기서 말을 하는 야만의 시대는 바로 죄송합니다. 총이겠죠, 총. 야만의 시대에 꽃이 과연 총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의문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무엇에게 묻는다? 시에게 묻는다라고 하면서 밑에 시 한 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 내용 살펴보면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신답니다. 어디 위에? 방공호, 지금 전쟁 상황 중입니다. 매우 위태롭고 무서운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꽃씨를 받으신답니다. 어쩌다 핀 무엇?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답니다. 왜 받으실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작고 소박한 생명,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채송화 꽃이라고 하는 작고 소박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호 안에는,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덜 않고 전쟁을 부정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없으신 거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말이 없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전쟁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상황을 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화자가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을 씀이서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무기력한 거죠. 체념하는 겁니다. 화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화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수미상관법이죠. 1년이랑 똑같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시는 행위는 앞에서 나왔었던 추모를 위하여 꽃 얹어놓는 촛불을 켜는 이 행위와 동일하다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그 작은 꽃씨를 이해되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작가 소개, 박남수 선생님을 잠시 소개를 했고, 여기 대입된다라고 되어 있죠, 난민.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꽃밭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죄송합니다. 정말 좋죠. 근데 저도 사실은 진짜 이 노래가 1953년에 만들어졌다는 건 몰랐습니다. 너무 놀랍거든요, 진짜. 자, 이런 피난 시절에 그 난리통에 아빠는 무엇하러 꽃밭을 만들었을까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너무 감동적인데.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현실이든 상상이든 그게 무슨 대수랴, 상관없다. 군화 자국 옆에 꽃들을 피우고 총자루에 꽃을 매며 총구에 꽃을 꽂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사진, 꽃을 든 여인 하나 더 나옵니다. 역시나 꽃을 든 여인이 더 강하다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줄곧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 또 나와 있죠. 역시나 무엇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노래 중에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있거든요. 못다 핀 꽃 한 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노래가 생각이 났거든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우리 얼마 전에 그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분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대박이었죠, 정말. 그 가사 한번 보시면, 노래 한번 들으면서 가사 한번 곱씹어 보시면 이 작품하고 진짜 똑같습니다. 정말. 자, 밑에 보시면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주제가 어떤 건 줄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는 약한 것, 작은 것, 부드러운 것을 담는 변방의 언어이지만 크고 강한 총을 무엇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밑에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시한편, 풀벌레들의 작은 귀. 자, 무엇을 끄니까, 텔레비전을 끄니까 풀벌레 소리가 들어온답니다.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들으니 환하다,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즉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귀뚜라미, 여치 같은 큰 오름 사이에서는 또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자그마한 소리도 있죠. 이러한 것을 바로 인식의 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답니다.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답니다. 즉 소통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다음 발 뒤꿈치처럼 직유법, 두꺼운 내 귀. 두꺼운 내 귀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 브라운관이 뿜어낸 브라운관도 부정적인 것이죠. 너무 단단한 벽이 바로 브라운관이죠. 그래서 못 들었었는데 텔레비전을 끄니까 들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확인하시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제재 내용들 확인을 하시고 시험 문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한 문제,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정보 문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